비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디터럼스 철학 중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되게 비초에를 보여주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환경 말고도 뭔가 기능이나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비초에라는 회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초에는 약간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비초웨어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브랜드 거의 아틀리에 격하라는 했기 때문에 몸소 10가지 좋은 디자인 원칙을 다 심어놓은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도 보면은 브라운에서 일단은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왜 사회 일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건데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라디오를 판매하는데 비초웨 일을 하는 가구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 비초웨 초기 라인을 보면은 라디오와 오디오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판매하는데 시너지가 나서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구들을 보면은 일단 모듈식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도 그렇고 그 깐깐한 디터럼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제품의 라인을 다 관리할 수 있었겠으니 저는 사실 거의 결정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라운지 체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라운지 체어, 소파 치웠다고 하는 그 비트라 뮤지엄에서. 근데 그게 제가 좀 앉아봤거든요. 약간 자랑. 제가 프랑크푸르트 응용미술관을 제가 다녀왔어요. 8월 초에. 거기 가서 2층에 진짜 저렇게 연구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앉아봤는데 사실 저는 좀 편할까 저 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편해서 좀 놀랐어요. 약간 그런 르꼬르비지의 느낌의 그런 가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편했고 패브릭 얘기했지만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해했어요. 안정은 가죽이어야 된다. 이 의자는 라운지 체어. 그쵸, 가죽이 환경적이긴 하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네, 아무튼 그 나온 테이블도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정판이고 그리고 또 그 라인들을 보면 디터럼스가 자기 디자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하라. 조금만 써라. 적게 쓰고 더 좋게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칙들이 저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초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것도 알아서 좀 제가 소재까지는 재활용되지 않을까요? 또 나무를 쓴다고 친환경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에서 단편적으로 씬으로서 나왔던 부분인데 제 기준에서는 환경적인 제품은 분해 조립이 잘 되는, 그래야 리사이클링이 되거든요. 근데 디터럼스님이 참 기구 설계를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85년 전이, 그러니까 85세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볼팅이 돼서 이게 파팅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상세하게 디렉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이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는 아마 캐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다 캐드로 그려가지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는 식이고 엔지니어가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이렇게 많이 분업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당시엔 진짜 카보드로 막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목업을 하면서 아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설계되는 부분들이 너무 명료하고 그런 소파 같은 것도 보면은 참 아름답지만 이게 너무 저도 이걸 마음만 먹으면 분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언가 느낌이 본딩을 적게 쓰고 아직 오픈을 해보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설계를 잘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환경적인 게 아닐까. 근데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계속 업사이클 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소재 자체가 뭐 나무처럼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저는
금속이나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를 바꾸지 않고 좋은 제품을 오래 쓰는 것도 가장 좋은 친환경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친환- 오래 쓰는 게 진짜 환경적인 것 같아요. 좋은, 그러니까 질리지 않는 좋은 디자인을 앞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생각 없는 소비를 위한 그쵸. 정말 그거 좋은 말씀 그쵸. 해주셨습니다. 생각 없는 소비를 위한 생각 없는 디자인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에코백이나 머그컵 너무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친환경적인 이유로 이런 걸 계속 만들어야 되나? 동의합니다. 이런 생각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좋은 제품 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어서 오래 쓴다면 오히려 그게 친환경 아닌가? 소재가 친환경이라고 계속 만들어야 되나? 전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사측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빨리 망가져야 또 다음 빨리 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약간 네. 어려운 말로 디자인의 의도적인 진부화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네. 보면은 마케팅 얘기 잠깐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케팅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마케팅이 좋은 디자인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업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정한 디자인 기업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마케팅에 신경 쓰면 중급 이하의 디자인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하지 맞습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지금 오늘날의 기업을 망치고 있고 마케팅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신상품 만들잖아요. 신제품 나왔다고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기업의 이윤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러니까 질레트가 이제 그렇죠. 브라운을 인수했고 인수하고 그 브라운에서 우리 나오셨죠? 한 기업 얘기는 그만했는데 나오셔서 이제 초반에 그랬다. 비주얼 만드신 거. 네. 이게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다 영화에 나오죠. 근데 의도적인 진부화가 일어나는 거는 맞고 저는 브라운에서 좀 훌륭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신상품을 계속 만들지 않았어요. 좋은 제품 모델 하나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팔았지 매년 컬렉션, 에디션 새롭게 만들어서 계속 제품을 새롭게 내놓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게 그 브라운 형제와 디터람스가 생각을 같이 가졌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네. 제품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갖고 있는 또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딜레마이기도 하고 회사는 어쨌든 새로운 제품 계속 만들고 그래서 빨리 써야지, 빨리 고장나야지. 또 디자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또- 또 오래 쓸 수 있는 네. 디자인을 네.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디자이너들이 힘드시겠어요 정말. 여기 디자이너 계신 분들 거의 많으실 모두 것 같아요. 아티스트 분들 계시면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파이팅으로. 네. 그러면 다음 네. 섹션 이제 그 요- 감독님. 네, 감독님 얘기를 잠깐 좀 제가 넘어가요.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게리 어스트윗이 굉장히 게리 어스트윗이 저희가 너무 시간 오래 걸렸네요. 그런가 봐요. 아. 조금 빨리 하고 끝내죠. 이제 네. 그만하죠 저희. 네. 세 다 가지 가셔도 돼요. 두 가셔도 돼요. 그냥 좀더 둘이서 처음에는 저희 시간을 카메라 어떻게 틀어놓고 조금 더 할까 얘기 좀 하다 갈게요. 네. 그래서 시간 안 가는 거 아닐까? 아, 얘 또 시간이 이렇게 네, 가네. 이렇게 아직 반도 얘기 못했는데. 생각보다 말도 많으시더라고. 저도 좀. 네. 저희가 잡아온 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핸드폰 본 게 아니라 여기 네 가지 정도. 메모를 해놨는데 6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2가지 얘기했어요. 네, 그 짧게 설명드리면 게리 어스트윗이 보통 감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저희가 이메일로 네.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헬베티카, 오브젝티파이드, 어거나이즈에 이어서 디자인 영화 4번째 시리즈거든요. 맞습니다. 디터럼스가. 네. 킥스타터로 펀딩했대요. 그 혹시 사실 알고 계셨어요? 킥스타터로 펀딩했고 뭘 팔았냐면 포스터랑 굿즈, DVD 이런 걸 팔았대요. 그래서 혼자서 제작까지 다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영화 너무 좋은데 스티브 잡스 영화는 있어도 조너선 아이브 영화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저는 디자이너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감독이고 자기 그 펀딩으로 그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의 디자인이 디터람스라는 좀 그 제품과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좀 정제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사전 질문지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도 저는 좀 되게 좋았거든요. 브라이언 이노의 음악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절묘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탁을 했는데 마침 또 브라이언 이노가 디터람스를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런 저 예상 다큐멘터리 개인이 제작하기엔 좀 비싼 이런 다큐멘터리 어떻게 브라이언 이노를 섭외했지? 라고 생각했더니 또 그런 사연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요. 더 이제 말했다가는 더 했다가는 혼날까봐는 네. 예, 진짜 불 꺼야겠네. 이제 슬슬 또 이제 클로징 네. 하는. 뭐 지금도 이제 바깥에 보면은 이제 이타미주 네. 있고 또 호크니도 네. 있고 안도타다오도 네. 개봉했나요? 제가 그 안도타다오는 3월에 했고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타미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리아 칼라스도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또 하나의 또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또 그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제 분야가 아니지만 뭐 연희보다 재미있는 정사 삼국지 이야기 막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굉장히 쓸 수 재밌습니다. 있어요. 아니요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 거 뭐 격투기 전문 분석 채널 뭐 이런 거 보면은 재밌어요. 혼자 밥 먹고 이럴 때 틀어놓으면 재밌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전문 지식이라고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풍부해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도 좋은 거고요. 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영화가 들어오기까지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웃음. 배급 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셔야죠. 저희 또 감독님이 찍고 계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런 말 멘트는 저보다는 또 편집장님이 끝에는 이런 감사 인사로 끝내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남겨드린 겁니다. 제가. 그 좋은 영화를 많이 수입하시는 데더라고요. 약간 이름을 제가 보고 이렇게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많이 수입을 뭐 싱글맨도 있었고 조재호랑이 뭐 조재호도 영상 하셨던 데 맞죠, 피디님? 그러셨던 데고 전 사실 디터람스를 수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아니 이 영화가 무슨 생각으로 디자이너만가 집중 타깃일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또 아니라고 답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 아닌 분들도 네,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흥행을 하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뭐 네. 권해볼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을 안 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실 것 같은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딱 한 번 질문? 아니면 오, 네. 네. 이분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 다큐멘터리 중에 디자인과 관련된 거를 보면 항상 사용장에 대한 어떤 공유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미적인 부분을 넣어서 좋은 디자인이 탄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작가님께서는 작업하시거나 디자인하실 때 그런 점을 좀 더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질문 해주시게 맞으신 거죠? 네. 아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그런 걸 아셨나요? 사실은 저는 조금 그런 사용자 경험을 파괴하는 좀 입장이라서 네, 예를 들면 이제 필립스하게 레몬 주서 같은 거 써보면은 정말 레몬 잘 안 갈리거든요. 네, 편집장님은 브라운 레몬 주서를 직접 가지고 계신데 잘 쓰시더라고요. 아마 그 모셔두는 거죠, 사실. 기념품이죠. 그렇죠. 필립스하게 부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꼭 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여진 것만으로도 얘가 기능을 하는 걸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사용자 경험을 조금 와해시키고 조금 이건 뭐지? 뭔가 낯선 기분 이런 어드한 감정을 오히려 예술 작품처럼 제 제품을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제품 디자인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사실은 그래서 오브제를 오히려 양산을 안 하고 있고요. 스스로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브제나 아니면 퍼니처 디자인을 하지만 아트 퍼니처를 만드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있고 또 뭐 주변에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양산되는 거를 이제 질려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 회사에